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도시공감의 이준영 소장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 대학에도 가고 포럼이나 이런 자리에 가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공유할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학회에 제가 온 거는 아마 국내에 있는 학회를 건축학회나 도시계획학회나 여러 학회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뭐 도시재생 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로컬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상이 되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이라고 하는 베이스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로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 도시라든가 기타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하는 일은 서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자료 보면서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된 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건축가라고 하면 누군가 클라이언트, 행정이든 뭐 공공이든 민간이든 누군가한테 의뢰를 받아서 설계를 하는 일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건축가의 업력이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간을 기획하고 또 설계해서 만들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건축가고 뭐 자칭 타칭 요즘에는 그래도 뭐 동네 건축가, 마을 건축가라는 개념들이 좀 많이 그래도 회자되면서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칭 동네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과거에 건축을 공부하면서부터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소개를 하는 이유는 뒤에 저희 이야기들 들으시면 되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왜 저러고 사나? 라는 의문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앞단에서 이 설명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도시나 마을이나 재생, 주거 관련해서 좀 연구나 관련된 경험들을 쌓으면서 스스로 이제 어떤 건축가로 살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가 갖고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는 시기를 학창 시절에 특히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찾는 과정에 여전히 지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주거지 특히 동네에서 또 도시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결국에 우리 도시의 핵심인데 그러면 내가 굉장히 작은 역할이지만 이런 도시의 다양성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요. 사실 제인 제이콥스 얘기하는 도시의 다양성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마을, 동네 다양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요소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 크기나 형태나 시간이 다른 것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도시의 다양성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항상 뭐 강의 준비를 하거나 발제 준비를 하면서 되짚어 보면서 역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되게 축복받은 동네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제인 제이콥스가 얘기한 도시의 다양성에 굉장히 걸맞는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호암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2016년부터 호암동에 살고 있는데 어떤 연고가 있거나 호암동에서 뭐 학교를 다녔거나 유년 시절을 보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건축가로서 성장해서 제 일을 막 시작을 할 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건축가로서 건축가 역할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동네에 살면서 이런 동네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어떤 동네가 좋을까를 사실은 좀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어서 기왕이면 서울 사대문 주변에 있는 오래된 동네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발견한 동네가 호암동이었고 여기에 자리를 잡자라고 해서 2016년에 이사를 하고 사무소를 옮기면서 현재까지 근 10년 가까이
후암동을 이제 3터이자 1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살면서 너무 좋아하는 이 동네를 건축가로서 공간의 다양성, 동네의 다양성을 좀 만들어가고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이루고 있고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하지만 건축가가 갖고 있는 그냥 상상력, 이러면은 좀 마을이 동네가 재밌고 다양하고 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동네에 있는, 물론 이제 저도 또 저희 회사도 운영을 하려면 동네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집을 좀 고치는 일들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사라져 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동네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카이빙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네 소개를 짤막하게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짤막하게 하고 저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용산구 후암동이고요. 남산 아래에 있는 두텁바위 마을입니다. 이제 보시면 남산이 있고요. 이제 후암동의 가장 밑에 남쪽에 붙어 있는 것이 지금 녹색으로 표현되는 다들 아시는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의 최북단에 붙어 있는 동네가 후암동이고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유명하고 신흥시장이나 이런 데는 요즘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그야말로 이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해방촌과 붙어 있는 동네가 또 호암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 동네가 호암동이고요. 남산과 서울역 그리고 아래쪽에는 용산 미군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한 자연 지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로 좀 마을이 이렇게 좀 위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도 했다.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면 후암동은 성방마을로서 이제 전생서가 있던 그래서 전생서가 뭐냐면은 가축 이제 궁궐에 납품하는 쉽게 얘기하면 납품하는 동물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기도 하고 또 그걸 관리하는 그런 그 관청이었는데 전생서가 있던 동네가 또 후암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전생서 터가 후암동의 언저리 어디다라고 그 비석은 남아 있긴 한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동네에 좀 오래 살면서 우리 동네가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정육점이 계속 생겨요. 사실은 요즘은 정육점이 새로 생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오래된 정육점이 사라지거나 그냥 대형마트도 있고 요즘 고기도 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동네는 정육점이 계속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 있었던 전생서 터에 기운을 받은 건가? 라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지금 같은 주거지로 형성되기 시작한 거는 1930년대에 일본인들의 어떤 주거지로서 개발이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10년도 지도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미군 기지 이전에 그 일본군들의 병영으로 쓰였던 기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확대해서 보면은 요 위쪽이 포항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포항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도시계획도 그렇고 실제 생활권도 그렇고 포항동을 동서로 남산의 동쪽과 서울역의 서쪽으로 이제 포항동을 크게 반으로 가르는 길이 지금 포항로인데 이때 일본군 병영이 서울역으로 어떤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신장로, 그다음 큰 길을 낸 게 지금의 후암로 모습이고 현재도 우리가 가장 포항동에서 큰 버스라고 할 수 있는 파란 버스가 다니는 길이 포항로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1910년도 지도인데 이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주거지로서의 막 확장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930년대가 되면 지금의 도시 조직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골목 길이라든가 길들이 만들어지고 주거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용산 중고등학교가 화암동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판소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후암동이라는 지명 대신에 삼판이라고 하는 일본식 지명을 써서 삼판소학교인데 저 학교는 해방 이후에
삼광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해서 지금까지도 초등학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암동에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제2고등여학교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는 해방 이후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수도여고로 쓰이다가 수도여고가 이전하고 나서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관리하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 본청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장되긴 했는데 올해 연말에 서울시 교육청 본청이 이제 준공하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이제 본청 자체가 지금 요 자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전하고 나면 그 배후에 있는 저희 주거지나 어떤 근린생활 시설들이 상당히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또 우려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미군 기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도시 조직과 현재를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보면 거의 이때의 길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 한 장이 사실은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설명하는데 파란색이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땅들이고 진한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불규칙적이고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땅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인들이 소유했던 땅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토지를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또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이고요.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이런 필지라든가 일부 필지들을 보면은 좀 그래도 좀 규격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 동네에 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구획정리 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토지를 분양을 했던 그래서 그런 분양했던 단지들이 꽤 여러 개 남아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특혜 구역이 묶여 있기도 하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인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이상, 15년, 20년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특히 포항동의 서울역 쪽인 서쪽 같은 경우는 묶여 있다 보니까 신축행위가 제한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1, 2층의 단독주택들 또 일부는 우리가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전후에 지어진 그런 주택들의 유형들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또 가장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남산과 서울타워, 하늘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후암동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들의 오래된 문화주택의 형태들이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16년에 제가 찍었던 모습인데 앞에 보시는 모습과 이 뒤에 모습들 보시면서 저는 앞에서 말한 뭐 도시의 다양성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는데 포항동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제가 또 다양성이 그래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다양한 주택의 유형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동네에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포항동의 동쪽이에요. 남산 쪽.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이슈들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빌라라든가 또는 최근에 젊은 건축가들이 지은 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들도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한때 미디어에서 조금 유행을 일으켰던 협소주택이라는 개념들도 포항동에서 유행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신축된 걸 포함해서 동쪽에 있고요. 사진 속에 있지 않은 서쪽은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이다 보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1920, 30년대부터 아주 최근에 지어진 잘 지은 주택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한 동네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정말 폐지 죽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사가 딸린 집에 사시는 정말 잘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령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쪽에 쏠리지 않고 이 안에서 굉장히 어우러져 살아간다라는 게 동네를 동네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봐서 저는 그게 후암동이 저 현재의 후암동스러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이 공원이 올 여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은 이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 놀이터지만 굉장히 기능적으로 분할된 모습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이제 승강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그냥 단순 이용객이 100명이다 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공원이 중요한 의미는 제가 아침 일찍 가면은 뭐 어린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은 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여기서 게이트볼을 쳐요.
바로 앞에 경로동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치고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이 끝날 시간이 되면 오후 한 2, 3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엄마 아빠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놉니다. 그 시간대. 그리고 이제 4, 5시가 되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면은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는 퇴근한 사람들이 와서 산책을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밤까지를 꽉 채워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사람들이 이 공원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도시에서 동네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다양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공원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동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포항동이 어떤 동네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가끔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저한테 어, 본인 같은 건축가가 있어서 포항동에 부럽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건축가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전혀 알지 못한 포항동에 제가 와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네를 제가 살게 돼서 제가 사실은 포항동에 제가 선물을 받은 거죠.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살면서 그럼 내가 건축가로서 결국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희는 마을을 집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공간이란 개념으로 공유공간들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왜 처음에 시작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뭐 1인 가구, 1, 2인 가구, 가구 구조의 변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의 어떤 높은 주거비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집이라는 거를 뭐 확장해 나가거나 내가 조금만 뭐 한 5, 6년 경제 생활을 해가지고 투룸, 쓰리룸 아파트로 사실은 이제 주거를 이전한다라는 게 과거만큼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경험 중심으로 사실은 소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거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또는 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다양한 일상들이 외주화되고 있다라고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로 최근에 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식 서비스들을 제공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하던 식사와 요리를 외주화해서 밖에서 하는 거고요. 뭐 세탁, 코인 세탁이라든가 세탁 서비스들은 너무나 이제 일상화됐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도 사실은 다 외부 공간에서 제3의 공간에서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하는 것들이 집 밖의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은 청년 세대들 또는 아무래도 높은 주거비 때문에 큰 집을 갖지 못하는 세대들이나 사람들한테는 이런 외부 공간들이 좀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 안에는 부대 복리 시설도 있고 아니면 집 안에 다양한 것들을 갖출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코하우징이라든가 쉐어하우스들이 대규모화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SK에서 하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맹그로브라든가 이런 브랜드도 탄생하고 있는데 그런 쉐어하우스나 이런 브랜드화된 대형의 공간들을 보면 건물 안에 개별적인 개인의 시들이 있고 주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외에 함께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세탁실이라든가 라운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건물에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거나 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각자가 사는 집들 뭐 그게 원룸일 수도 있고요. 고시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 집은 우선은 두고 마을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 공간들이 있다면 집안에서 하던 일상들을 마을에서 공유 공간의 형태로 할 수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세탁실, 필요할 때만 빌려서 쓰는 목욕탕 이런 것들이 마을 곳곳에 있다고 하면 내가 굳이 집을 확장하거나 집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내 집은 좀 작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공유 공간을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서 빌려서 쓰면 어떨까라는 좀 상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한번 내가 우리 동네에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직적으로 쌓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범위 안에 수평적이고 또 저희가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고 좀 연쇄적으로 차근차근히 긴 호흡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에 있던 것들을 집 밖에 공유 공간의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 우리가 매일 친구들이 와서 같이 밥을 해 먹거나 매일 목욕을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마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으로 공간들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개의 가록을 제외하고 5개의 공유 공간을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포함 주방 제빵실이라든가 포함 벨트 이누스라고 하는 기업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이런 공간들도 운영을 하다가 공간 운영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5개의 공유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다 보니까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브랜딩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수년 전에 포함연립이라고 하는 브랜드, 상위 개념의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 하위에 다양한 형태의 공유 공간과 활동들이 생겨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연립은 우리가 요즘은 연립주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제가 1년 시절에는 건축 공부하기 이전에 동네 연립주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 하면 뭔가 큰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연속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포함동에 연속해서 서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 연립주택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는 의미로 포함연립이란 상위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지도 보여드린 것처럼 포함동이 이렇게 있는데요. 포함로를 중심으로 저희 공간들은 서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작게 포함시장이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숙대 있고요. 4호선 숙대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포함로가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큰 중심 생활가로라고 할 수 있어요. 버스가 다니고 가장 큰 어떤 대형 상가들이 그래도 이제 연도형으로 있는 곳이 포함도긴 한데 이 안쪽을 살펴보면은 시장과 숙대 입구역 뒷길로 이 안쪽 길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골목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상권이죠. 그래서 오래된 세탁소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밥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길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 길에 따라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길은 재미가 없어요. 일단 요 미군 기지에 담장들이 있어서 굉장히 삭막하고요. 반대편은 지금은 이제 교육청이 들어서면 교육청도 이 안쪽으로 사람들이 유입시킬 수 있는 건축적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과거에 교육청 이전에는 여기 학교 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이 걷고 싶지 않은 그냥 담장을 보면서 계속 걸어야 되는 길이다 보니 이 안쪽 길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길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도형으로 길에 따라서 작은 동네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후암시장 근처에 있는 후암주방이었고 그 다음에 만든 게 후암서재였어요. 우연히 이제 맨 위에와 맨 아래쪽에 공간을 만들고 저도 동네에 살면서 지켜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길에 따라 많이 다니네? 근데 이 길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생활가로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 공간을 만들 때도 어떤 우리 동네의 범위는 넓지만 생활가로가 형성되어 있는 길을 중심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길을 중심으로 빈 공간이라든가 상가들을 찾아다녔고 지금은 딱 길에 면해 있진 않지만 그 길에 면접해서 공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희 공간들이 사실 길에 따라서 많다 보니까 저 길의 상가가 뭐 누가 내놨다 나왔다 하면은 그냥 부동산에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구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야 거기 얼마야 얼마야 너네 쓸래? 좀 찾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 지금 그 공간을 확장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좀 특정 길을 중심으로 해보려고 의도를 갖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만든 공간이 포함 주방이고요. 공간들은 좀 짧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주방이고요. 실제로는 17년에 가장 최초에 만들었고 거의 지금 7년 넘게 8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진 않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한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주방의 모습을 재현을 해놨고 근데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쓰냐, 주방은 20대 초중반의 연인들이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나이대가 본인이 독립하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하거나 뭐 원룸 생활하거나 하고요. 아니면 또 부모님 집에서 이제 거주하거나 서울에 살고 하면은. 근데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뭐 기념일이나 생일에 근사하게 밥을 내 손으로 차려줄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기념일, 생일 이런 날을 뭐 챙기기도 하고요. 또 흔하진 않은데 자주 있진 않은데
뭐 주변의 직장인들이 그냥 뭐 여기저기 식당 다니면서 회식하지 말고 여기서 요리를 하진 않고요. 직장인들은 배달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에 있는 뭐 이런 식당에서 포장해 나와서 술만 사갖고 와서 여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 대화를 오래 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는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두 가정이 뭐 예를 들어 제철 해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이 주방으로 택배로 시켜서 그 자리에 둘이 가정이 모여서 여기서 그냥 해 먹고 치우고 그냥 끝 헤어지는, 어떻게 보면 누구 집에 가서 초대해서 해 먹고 하면 서로 부담이잖아요. 빈손으로 가야 되나 집 청소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담 없이 가까운 가정이 그냥 여기 모여서 먹고 그냥 치우고 헤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 주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저희 공유 공간이고요. 두 번째로 만들었던 공간이 서재입니다. 그래서 좀 책을 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지 않은데요. 한 8평, 9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원테이블을 놓고 책을 둬서 뭐 대관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씩 와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공간들이 많은데 이제 공간마다 쓰는 연령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저희 공간 중에 연령대가 가장 다양한 공간이 서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이나 생활권자, 포함동에서 생활하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또 서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방문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도 서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뭐 책을 보거나 작업을 하거나 하려면은 이제 오실 수 있는 공간이라서 서재라는 공간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공간이고, 여기도 17년도 연말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7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든 저희의 공유 공간이고요. 세 번째로 만든 공간이 이제 후암 거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실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TV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한쪽에 소파가 있고 또 이미지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걸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파가 있고 이제 스크린이 내려오면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래서 5.1 채널의 어떤 스피커를 구현을 해서 그래도 가정집보다는 조금 빵빵하게 음악이라든가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OTT 서비스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OTT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학회라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 공간들 중에 단순히 수익이 제일 높은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은 포항거실입니다. 그래서 포항거실이 알짜배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저희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와서 뭐 술을 한잔 하거나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주방, 서재, 거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공간을 만들 때 여기가 뭘 하는 공간인지 좀 명확하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게 전달하려고 했고,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일상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름도 그렇게 짓고 공간을 그렇게 이름을 짓고 기능을 정하다 보니까 공간 디자인할 때 굉장히 사실 명확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암 거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만든 공간 중에 하나가 후암 별채라는 공간에서 제가 앞단에서 이름만 들어도 뭐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러려고 의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후암 별채는 정확히 와닿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제가 저기에 써놓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간들을 확장해 나갈 때 조금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어리석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익이 될까? 어느 정도 타겟이 고객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 나는 마을을 집으로 만들 거야. 그럼 집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리하는 거, 책 보고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거실에서 TV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씩 만들어야겠다. 그게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셉에 충실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집에서 뭘 할까? 잠을 자고 쉬는 거 말고. 그랬을 때 이제 생각했던 몇 가지 아이템이 세탁이라고 하는 아이템. 그래서 지금 동네에 뭐 코인 세탁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세탁이라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이 별채를 만들 때 세탁이라는 아이템과 또 다른 아이템, 이게 뭐였냐면 목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자쿠지가 있거나 노천탕이 있거나 풀빌라거나 이런 식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집에는 욕조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그러면 우리가 대중목욕탕도 잘 가지 않으니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는
세탁을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개를 놓고 이 당시에 이제 저울질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후암동에는 코인 세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울질을 하는데 이 후암별채를 만들려고 하는 공간 바로 앞에는 세탁소가 있었어요. 코인 세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인 세탁을 하면 저 세탁소랑 분명히 상충되는 기능인데 이거는 내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나는 실제로 살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인데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럼 세탁을 하지 말고 목욕에 우리가 집중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 포항별채입니다. 그래서 근데 별채를 만들고 나서 동네에 코인 세탁이 한 두 개 생겼어요. 잘 돼요. 그래서 세탁을 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래서 저희는 이미 동네에 코인 세탁을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세탁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굳이 동네에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목욕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여기는 스테이는 아니어서 숙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동안 빌려서 목욕을 하고 잠깐 쉬면서 낮잠을 자거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후암 별채인데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려면은 후암 목욕 포함 샤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사실은 매칭이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이름이 어감이 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 매체라는 이름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요. 그런 대형 욕조가 있는 공간이고 와서 목욕을 하고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유일하게 1인 전용 공간이에요.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 중에. 그래서 목욕을 하는 공간이고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와 내부에서 기획 단계에서 논의 끝에 그러면 우리가 유지 관리도 편하고 여러 가지 동네에서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인 전용으로 하자. 그리고 그냥 하루에 한 명만 받자라고 해서 하루에 한 명을 위한 1인 전용 공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1인으로 하는 순간 매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명이 올 때와 두 명이 올 때, 세 명이 올 때 매출이 줄 수가 없고 수요도 확 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진행하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는 정말 목욕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 혼자 와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쉼표를 찍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1인 전용 공간이라는 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큰 메리트가 되어서 저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를 여부를 떠나서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뭔가 좀 차단된 나 혼자 자발적 고립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오신 분들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걸 저도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느꼈고 여기에는 이제 이용하신 분들이 쓰고 가는 금명록이 있어요. 그게 벌써 꽤 두꺼운데 두 권, 세 권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정말 본인이 와서 혼자 있으면서 되게 여기 조용하거든요. 여기 혼자 있으면서 정말 그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본인의 내면의 일기 같은 거를 거기 다 쓰고 가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요즘에는 그거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책도 있는데 책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그게 책이잖아요. 그게 서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도 이때 힘들었구나. 이 사람도 힘들었는데 힘을 내고 있구나. 나도 누군가를 또 응원하고 나도 이 사람들로부터 또 기운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정착이 되면서 사람들이 목욕하는 공간 이런 개념도 있지만 뭔가 그렇게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 여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또 굉장히 이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람된 거는 두 가지만 사연을 소개할 하나는 아이를 막 이제 낳아서 정말 갓난아이 때는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케어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남편분이 아내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외박을 못 보내지만 반나절 정도는 어떻게든 내가 애를 보지 않겠냐. 그래서 가서 여기 와서 혼자 쉬고 와라. 그래서 집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와서 쉬고 와라. 그래서 남편 덕분에 너무나 출산은 힘들었는데 힐링하고 간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따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머님이 여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거. 해방촌의 보성여중고를 나오셔서 포항동에 몇십 년 만에 이제 와서 그 당시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골목도 걸어보고 여기서 쉬었다 간다. 그런 게 사실은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유 공간은 후암노트라는 공간이고요. 사실 후암노트는 저희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카이빙을 하면서 만들었던 전시 공간도 후암노트라고 불리긴 했는데 그 공간을 조금은 더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고, 여기는 글쓰기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서재에서도 뭐 글을 쓸 수 있지만, 포인트는 서재는 책을 보는 공간이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고, 여기는 뭔가 글을 쓰고 이렇게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모든 공간들의 방명록이 비치되어 있는데 다 이제 오는 사람이 다르고 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그 방명록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을 글로 전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글쓰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게 된 글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해서 아직까지는 뭐 반응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뭔가 다양한 기획들을 해서 세상에 알려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브랜딩도 좀 필요하고 이것들을 연결해야겠다라고 해서 포함연립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3층에 사실 포함 거실이 있는데 1, 2층을 원래는 다른 팀과 협업해서 쓰다가 뭐 여러 가지 시기에 1, 2층을 저희가 다 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브랜딩, 포함연립이랑 브랜딩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공유 공간들이 많고 제 이야기를 뭐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발제를 통해서 간혹 듣고 포함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공간들은 100%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셔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자주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 우리의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공간들을 좀 소개하거나 알릴 수 있는 그야말로 안내센터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브랜딩을 하면서 이 공간까지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맞물려서 그러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호암동에 왔다가 그냥 들어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잠깐 머물러 갈 수도 있고 굳이 예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럼 안내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내센터는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을 내려면 음료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페를 하게 된 그래서 1, 2층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 2층 카페도 제가 갑자기 건축하다가 카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시던 개인 사업자 사장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서 거창하게 한 인수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해서 그분이 1, 2층을 오랫동안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층 카페고요. 1층에 보시면은 이런 안내서를 비치해서 누구나 카페 오시든 아니면 꼭 음료를 주문하지 않아도 안내서를 보고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왜 하고 있고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카페에서 머무는 시간이 좀 많은데 오시면은 이제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그래도 건축학 학생들이 종종 어떻게 알고 방문해 주기도 해서 짤막하게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카페에 있으면서 뒤에서 설계들이 오래된 집을 짓는 클라이언트들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벗어난 공간이고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온 우리 동네 개념의 공간으로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최근에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작은 공간 하나를 운영을 이제 작은 공간 하나가 생기게 돼서 이 공간을 좀 뭐로 할까 고민을 했고 저희도 이런 활동을 동네에서 지속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더 높은 공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작아요. 4평 정도의 공간인데 그럼 여기를 스테이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4평이다 보니까 크게 만들 수는 없어서 1인 전용의 스테이를 만들어서 포함드릿이라는 이름으로 스테이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만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험 공간이어서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1인 전용 공간이고 저 스테이라고 하는 공간을 쭉 이제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을 그리고 집이라는 거에 집중해서 공간들을 만들고 운영을 했고 스테이가 생겼다 보니까 여행 온 사람들 뭐 출장이든 뭐 여행이든 포항동에 이제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여전히 고민 중이긴 합니다만 이런 다양한 공유 공간과 또 스테이까지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마을 안에서 연결해 볼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선별 이런 얘기 많이 흔히 하는데 어쨌든 저희 공간들이 하나의 점이라고 하면
이 정적인 공간들을 어떻게 동네에서도 엮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저희 공간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마을에 있는 작은 매력적인 상점들과도 연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거의 외부에서 이야기한 건 몇 번 안 되는데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막 런칭을 했다라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포항 소유라는 이름으로 좀 저희가 대부분 스케일도 1인 공간이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혼자서 차분하게 좀 포항동을 거니면서 포항동의 매력도 느끼고 그런 여행 또는 쉼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브랜드로 포항 소유라는 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을 호텔이라든가 요즘 이런 개념들을 많이 쓰는데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가 이제 스테이가 생기다 보니까 스테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뭐 벨트나 서재, 거실 이런 공간들이 스테이에 오시는 분들의 취향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항동에 와서 1박을 할 건데 우리 공간은 작으니까 목욕하는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목욕을 좋아해. 또는 나는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해. 또는 나는 책을 보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박을 하지만 저녁에는 포항 벨트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다라든가 저녁에 거실에 가서 혼자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와서 정말 2, 3분 안에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두 가지 공간들을 연결해서 포항동에 머무는 시간 좀 늘려보자. 그리고 추가로 지역에 보면은 혼자라는 이제 1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거나 포장해 올 수 있는 식당들 또는 카페 또는 독립서점도 포항동과 해방촌에 꽤 많거든요. 아니면 술집 아니면 또 코스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해가지고 정말 혼자서 우리 포항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점을 면으로 연결시키는 것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이제 포항소유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 연결하는 것들을 최근에 이제 준비 중에 있고 이제 저희가 뭐 빨리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하는 회사는 아니라서 사부작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국내에서 공간을 만드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래된 집을 뭐 고치는 일인데 이거는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동네에 있으면서 정말 동네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건축한다니까 막 상담으로 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네 분들과 또는 찾아오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금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들을 리모델링하는 뭐 시장이랄까요? 또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산업이랄까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건데 사실 건축적 완성도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집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을 살면서 집을 고칠 때 뭐 동네에 있는 철무점에서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간단한 거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무슨 설비, 전기, 건재 이런 거 지물폭 이런 데 붙어 있는 데들 도배장판 해주고요. 전기 나가면 이런 거 교체해주고요. 하수구 뚫리면 막히면 뚫어주고 변기 교체 이런 데들이 동네에 있는 이런 가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이제는 좀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이 하죠. 그리고 사실은 가격도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사실 시장 가격이라는 게 없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집을 고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집을 고치려고 하면 뭐 종합건축, 인테리어, 뭐 무슨 종합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도면이라든가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 없이 그냥 오셔서 쭉 보시고 견적 내서 이 정도면 싹 붙일 수 있어요. 이쁘게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붙여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좀 크고 종합적으로 고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 잡지나 미디어에 소개되는 잘 리모델링 하는 경우들. 그거는 보통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전문 시공업체가 또 시공하고 물론 이제 요즘에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비용도 높고 완성도도 높지만 굉장히 전문 영역인 거죠. 사실 건축가들이 많이 하는 영역이고 저 같은 건축가들이 근데 그 사이가 저는 좀 많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건축가들이 약간 터부시하는 이런 공사 또 같이 하면서 설계 도면 없이 공사하는 것들은 유미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아주 저렴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도 있으면서 도면이라든가 체계를 갖추고 집을 고치는 이런 시장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없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좀
뭐 고급 건축 또는 고급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긴 이미 경쟁도 심하고 잘하는 건축가분들도 많으니 우리가 동네에서 여기 약간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을 타겟으로 오래된 집을 좀 고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건축가로서는 요 영역을 타겟으로 집을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요 시장을 타겟화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는 사례들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디자인의 영역이라 말씀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만 보여드리면서 저희 동네에서 고쳤던 사례들이고요. 근데 특히 요런 집들을 고치게 되는 계기가 손바뀜이 있을 때, 그래서 3, 40대 또는 4, 50대의 연령대 분들이 이런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면서 실제 거주하게 됐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저희 후암동처럼 저층 주거지이면서 좀 오래된 동네이고, 또 투자 가치도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있고, 막 이런 동네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시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은 아카이빙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비용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짬짬이 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1, 2년은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회사가 후암동에 온 16년부터 사실은 공유공간 후암주방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했던 게 사실은 이 아카이빙 활동입니다. 그래서 국내 오래된 집들이 많고 제가 이 동네를 선택한 것도 그래도 매력적이고 오래된 집이 많은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민가잖아요. 이런 평범한 민가를 기록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후암동의 집을 기록한다는 의미로 후암가록이라고 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고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주든 세입자든 그거를 상관하진 않고요. 저희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20년 이상 됐느냐 그 집이 그것만 넣고 20년 이상 됐으면 내가 약속을 해서 그 집에 방문해서 평면과 인면 하나 길에서 보이는 인면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도면을 실측을 통해서 그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측을 합니다. 실제로 후암로변에 있는 굉장히 큰 마당이 넓은 집을 시책했던 사례이고 초기에 했던 사례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은 좀 길게 강의할 때는 요거를 항상 질문하는데 수영장이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큰 녹주택이 수영장에 딸린 집이고 3대가 포함동에 사시는 분 포함동 이런 분들 많아 토박이 분들 또는 다시 리턴하신 분들 많은데 3대가 포함동에 사시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고 할머니 집이 내부의 모습인데 사실은 일반 가정집 우리가 살림집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의 석유공사의 공간으로 쓰였던 집이어서 약간의 여관방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마 기숙사 같이 사는 집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포항동 안쪽에 있는 집이 석축 위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제가 맨 처음에 후암동 왔을 때 16년도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저 집의 형태들이. 그래서 보시면 4호가 있고 6호가 있어요. 소유주가 달라요. 근데 거의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정사각형의 정방형 대지에. 근데 재밌는 건 요 계단에 따라 올라가면 요게 뒤로도 복사돼 있어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개의 정사각형이 깍두기가 네 개가 모여 있는데 네 개가 다 다른 소유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요 골목이 그내 집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거 형태가 있었나? 사실 일본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일본의 현대 건축에서도 저런 골목길들을 만드는 작은 골목길들을 만드는 건축들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신기해서 16년도에 막 이 골목을 지나가다가 이 집 너무 신기하다 그랬는데 한참 지나서 몇 년 후에 이 집에 살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를 드디어 가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기록을 했던 집이고 석축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1층 들어가서 이제 실측을 하는데 이 주민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이 저희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장판을 들면 그 석축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서 석축이 방공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청일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들이 많았고 폭격이 있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숨기 위한 방공호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신 그러나 확인을 못한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집들을 시측하고 이 집은 사실은 다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리모델링한 건 아니고 소유주가 리모델링하고 나서 시책을 하긴 했는데 소유주께서 공개해 주신 자료인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되긴 했지만 예전에 그런 문화주택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사실은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갖추고 있었던 그 다담이라든가 이런 마루나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옛 모습을 간직하다가 소유주가 어쩔 수 없이 현대적으로 그냥 평범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개 정도의 시축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중에는 이미 철거가 돼서 아예 신축으로 변한 집들도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 정도는 신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분파구장 30개 정도 분포를 하고 있고 사실 후암동은 이렇게가 후암동인데 여기 해방촌, 용산 이가도, 가로율동 다른 동네에서도 가끔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도를 항상 펼쳐놓고 이 지도에서 찍히는 집이면 한다. 그래서 이 지도가 내가 날씨가 좋으면 산책할 겸 걸어갈 수 있고 아니면 마을버스 타면 한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에 찍히면 우리가 간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20년 이상 되고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요거 하면 재밌었던 건 여기 보시면 화면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저희가 지은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건축가들이 설계하면은 집을 이렇게 진짜 장명을 하잖아요. 무슨 무슨 턴, 무슨 무슨 원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 명패를 만들어서 선물하거든요. 선물할 때 집을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그곳 살고 있는 분이 나름의 각자의 이유로 다 이제 집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지어주시면 그 이름으로 저희가 명패를 만들어서 도면과 그 집과 그 집의 이야기가 있는 명패를 대문에 밖에 붙여드리게끔 하고 또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해 드리고 앞에서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 명패는 집 밖에. 그래서 이 골목을 지나가는 누구나 이 집의 이름과 이야기, 뭐 도면을 볼 수 있게. 사실 이걸 하려는 취지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붙이자. 그래서 국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유하자라는 점에서 명패를 만들어 드리고 명패만 만들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내 손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이렇게 집의 인면에 컬러링을 해서 이 액자는 집 안에 두실 수 있게. 그래서 가끔 이제 혹시나 호암동 오시면 골목 다니다가 이런 게 눈에 띄면 그때 강의 들었던 그 건축가가 기록한 집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크게 공유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 그리고 오래된 집을 고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일 이렇게 크게 3가지 일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제가 제 미디어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가끔 포항동을 재생하고 있다. 포항동을 불재생하기 위해서 아이들 건축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긴 하는데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제가 감히 저 혼자 어떤 저희 회사가 우리 동네를 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포항동에 살고 있는 이유가 이 동네를 내가 재생해야지 라는 목표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건축가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건축가로서 우리 동네가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런 활동들이 동네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좋은 거고 또는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게 많은 것 같긴 하지만 10년 동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뭔가 사업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면서 사부작 힘이 닿을 때 또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다 보고 있는데 제가 건축가로서 동네 건축가로서 하고 싶었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 동네를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살면서 동네를 조금씩 바꾸는 일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사례가 굉장히 특수일 수도 있어요. 일반화하기 어려운 해일 수도 있긴 한데 건축이나 도시나 뭐 이런 재생 마을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화해서 뭔가 사업화해서 많이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교육에서 건축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같이 저랑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형태라 할지라도 저같이 다양한 특수의 건축가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동네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시가 동네가 재밌어지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빠르긴 해서 좀 빨리 이야기 드리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